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이틀째 거래가 크게 터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8,500억 정도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가 1조 4천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뭐 내용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그쵸? SMR 설계 업체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50조 원 규모 정도가 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좋아지는 실적. 자, 지금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AI 시대가 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사전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자, 첫 번째 원전부터 보면요. 두산, 그리고 우리 기술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기술 오늘도 8% 올랐어요. 근데 지금 3거래일째 단일가 거래 중인데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답이 있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AI 시대가 오면서 기존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왔고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무탄소 에너지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부터 다 전환이 됐겠죠. 근데 전기 사용량 더 늘어났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 정도면 4만 원에서 23년 초에 4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도 신고가였어요. 4만 원부터 지금 얼마? 30만 원. 거의 8배 정도 상승이 나왔죠. 8배 올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10조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 1조가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짜 이 내용입니다. 상황에 대한 내용이 진짜 이 막 확 번지거나 발산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더라. 이게 현대 일렉트릭 말고도 다른 종목군에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먼저 땡겨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쵸?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단순하게 야, 이거 이제 돌파했으니까 더 가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한 다음에 보는 것은 맞아요. 근데 왜 돌파를 했는지 돌파를 하고 나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테마에 묶이고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지를, 이걸 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원전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것들, 이런 거 다 뉴스 찾아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이 타점을 잡는 걸로 인해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맞아진다면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기술에 관련돼서도 제가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놔야 되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기 전에 우리 기술이 먼저 갔고, 우리 기술이 이 정도의 시세를 내기 전에 두산에 대한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먼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거래하지 않고 확인하고 나서 내가 거래하는 그 구간의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뭐 전기 관련주들도 사실상 빼놓을 수 없죠.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35% 정도.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는 뭐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도 우리가 막 들어가서 막 3%, 5%, 뭐 또는 뭐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럴 때 내가 급하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내가 어느 타점에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공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한국 화장품 제조 세보 MEC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자 내용 보시면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일어났다는 점이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제가 공략을 했고 오늘 뭐 크진 않아도 뭐 완만하게 뭐 그냥 수익을 보고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세보 MEC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계속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조차도 진짜 주식은 어렵습니다.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공개를 잘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 강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 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딱 보면 지금 뭘 봐야 됩니까? 5일선과의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 그쵸? 너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5일선과의 이격이 10%. 그렇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격이 12%. 이런 상황 왜 나올까요? 주가는 올랐는데 5일선 이격은 줄었어요. 5일선이죠.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은 5거래일 동안 거래가 된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그렇죠. 평균 가격인데 이 평균 가격을 가지고 5일 동안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틀 됐죠. 급등한 지. 그러면 내일 딱 되면 3일이죠. 그럼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균 가격 높아지니까. 밑에 있는 주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빠져버리면 평균 가격 높아지니까 5일선과의 이격은 점점 더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좁히는 과정에 조정이 나옵니다. 이 좁히는 과정에. 그러면 22평과의 이격도가 막 20%, 30%, 많으면 40%까지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 보세요. 우리 기술 보면 몇 프로? 30% 지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 저 내일 매도할 겁니다. 내일 딱 단일가 딱 풀리거든요. 그러면 확 붙어 들어올 때 내일 매도 딱 하고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좁혀지는 거 보고 다시 매수 관점. 그러면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그게 일반적인 일시적인 조정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막 갑자기 막 확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원전은 친환경입니다.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후처리에 대한 문제도 SMR.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우리기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재료라는 거죠.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다 같이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저도 매매하면서 손절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절을 하면서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타점을 그쵸? 다 장 시작 전에 올려봐도 계속 있어요. 그렇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구조에 보면 장기 보유한 종목들이 없죠. 매매하다 보면 조금씩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수익 구간이 길어져야 된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을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는 것에 맞게
뭘 해야 돼요?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두산하고 우리 기술은 원래부터 강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두산하고 우리 기술이 강한 뒤에 보니까 자꾸 무언가 재료가 붙어서 나와요. 그 재료를 뒤에 보자는 겁니다. 그 뒤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가격을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고가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